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로 지금 회기 중이니까. 그런데 이게요. 보세요. 하영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상식적이라면 국민의힘이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민주당이 더 골치 아프다.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요겁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더 소개해드리죠, 내용을요. 하영재 의원이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무슨 수수 혐의가 좀 있어요. 요거 때문입니다. 뭐 몇 가지가 좀 있죠. 여기 보면 기초단체장 보좌관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 뭐 수수 혐의,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사항이죠. 요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할 경우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지금. 근데 만약에 찬성을 해버려요, 여기에. 그럼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에 앞서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결된다.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뭐고 이건 뭡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 그러면은 아니 역시나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일단은 그냥 감싸는군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19 감싸기 부패 옹호하는 겁니까 지금?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도 굉장히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이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 입장은 의원들이 각자 헌법 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율투표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당론적으로? 이 의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간에 저는 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에 대해서 공조하자는 것은 뭐 충분히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하영재 의원 영장 청구를 했고 맞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뭐 이 김기현 대표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이 하영재 의원 건 체포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곧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오겠죠. 이건 시간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아니 앞서서는 뭐 부결이더니 뭡니까 내로남불입니까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다 옹호하는 겁니까 부패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 올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 결과 이 사안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하영재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일단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예.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어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마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리고 국회에 또 이제 체포동의안 저게 이제 서류가 법무부로 또 넘어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죠. 두 가지 지금 내용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정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아마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들에게 아마 자유투표를 이제 그런 입장을 정할 것 같은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유투표. 그리고 자유투표 그러니까 의원 개인들의 어떤 소신에 맡기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무게감을 압박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예상은 가결될 걸로 예상하세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도 좀 보고 또 범죄 혐의라든지 뭐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또는 부결이 되든 아마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언론이든 뭐 어디서든 간에. 예. 그런 부담이 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인데 전제가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는 걸 전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좀 보죠. 이게요.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검찰의 어떤 포석?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관계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거죠. 편하게. 한동훈 장관과 검찰 진퇴양난의 양단수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도 안 잡을 수도 없게 만든 수가 나온 거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렇다면 단박에 떠오르잖아요. 야당 대표 자꾸 비슷한 사례인데 그리고 앞서서 야당 의원도 비슷한 사례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선택해 보세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다 표결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야당에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덕적 딜레마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최기식 변호사 할게요. 양단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선거 전담 검사로서 선거 사건이나 이제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이 사안은 지금 도 의원 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7천만 원을 지금 수수했다는 거 하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예. 지역 사무실 지금 뭐 사천, 남해, 하동 세 군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구가. 그 세 개 지역 선거 사무실 그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면서 지금 뭐 지역 신문에는 보면 사천시장으로부터 돈 받은 거 하고 지역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렇게 급여 형태로 이렇게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는 건데요. 저 정도 사안이면 지금 벌써 1억 원이 더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하면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구속 사안이 맞거든요. 액수가 많다는 거죠. 액수가 당연히 저거는 구속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창원지검이나 그 법무부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양단수를 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것으로는 보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무슨 수를 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다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다만 결과적으로 이 수가 양단수가 되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표결이 그러한 결과를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상황인 만큼 뭔가 수를 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물론 이제 검찰 이제 수사 단계입니다만은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이런 어떤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저희 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정머리 없다고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이전에 이미 이제 정찬민 의원 사례가 그렇죠. 있습니다. 사례가 있네요. 예, 저희들은 일찍부터 국회의원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한다, 뭐 그런 게 확고한 어떤 암묵적인 어떤 당의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예. 대다수의 의원이 정찬민 의원 사례 같은 이런 어떤 자유투표를 하되 아마 이런 어떤 가결적으로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농내 의원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어떤 뇌물죄라든지 예. 다른 죄하고는 사실 상당히 좀 경중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사실은 또 하영재 의원이 저와는 뭐 같은 이제 가방이 소속이고 또 의원회관방에서는 또 제 바로 맞은편에 예, 있어서 예.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본인으로서는 지금 억울한 면도 지금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은 이제 하시지만 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면 자유투표를 하되 예.
가결을 정찬민 전망하십니까? 의원 쪽의 그런 사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걸 알리면서 민주당을 또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이때까지 사실은 쭉 저희 당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로남불은 그쪽입니까? 뭐 이렇게 약간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즘 뭐 여야가 뭐만 있으면 다 정치적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주제들이요.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공의 내로남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지금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한테 사실상 당론 결정을 요구한 건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결정해서 불체포 특권 우리 내려놓고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을 조금 흐리고 있어요. 얘기를 하죠. 자유투표 쪽으로. 가결되겠지만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저는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매우 중요한 권리다. 이거 폐지하는 거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국회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이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지 말고 응해라. 라는 게 체포동의안 처리의 의미거든요. 이제는 그거는 좀 낡은 국회 특권이니 내려놓고 더 이상 여야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공방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반대. 이번에도 또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내로남불식의 공방을 저는 벌이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과가 나오면 그냥 여야가 격돌을 하거든요. 어떤 사안이 불거지면요. 자, 다음 주제는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전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여러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른바 이제 거취, 그다음에 뭐 당직 개표 이거 계속 나온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정해지진 않고 있어요. 자, 우선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으로 이미 저희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 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뭐 일정 금액의 벌금액이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은 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그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혁신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며 오히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당헌상 근거가 있다며 당헌 80조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나섰습니다. 같이 업무를 하고 여행도 가고 하루 종일 골프를 쳤지만 눈을 마주친 적이 없으므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했던 수법과 똑같습니다. 버젓이 있는 당헌 80조를 없다고 하는 민주당 참 이재명스럽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까지는 그 당원 80조, 그러니까 기소가 돼도 이게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대표직은 안 물러도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요. 선거법 관련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 그만둘 필요 없다. 대법원까지 보자. 이렇게 좀 더 나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이제 법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대표직을 수행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근데 정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고 또 국민의 민심,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어쨌든 당헌 80조 3항에 야당 탄압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으니 당무위원회 의결로 뭐 당직 안 물러나도록 하고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에 버금가는 형이 나와도 대표직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갈 거다. 대법원까지 보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민심, 여론, 정치 도의적 책임
이런 거는 다 그냥 눈 감고 정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하더라도 예. 의원들이나 당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벌써부터 그런 식의 이를테면 이 자락을 깔고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과연 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물러날 수 없다. 이걸 자꾸 제가 얘기하는 보기에는 겁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예. 당의 강경 지지층은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거기만 보고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국회 제1당이. 그런 면에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앞서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기식 변호사.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이게 대선 관련 재판이잖아요.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에요. 네. 100만 원 이상이면은 사실은 좀 뭐 당선 무효되고 되는데 지금 이거는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도 만약에 당선 무효형 이상이 나오게 버리면 의원직이 상실됩니까? 확정되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예, 의원직도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여기에 더해서 차기 선거 5년 동안 출마, 그럼 대선도 봉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 관련이니까 대선은 이미 뭐 낙선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됩니까? 예. 그럼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예.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 그럼 큰 의미를 줄 정치적 수가 타격이 있네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민주당이 대선 치르고 나서 선거 보조금을 반환받았거든요. 예. 선거 비용을 반환받았는데 400억 넘게 400억이 받았다고 넘습니다. 그러죠?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당의 굉장히 삶이 큰 사건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제가 방송 예고 아까 드릴 때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뭔가 반전을 도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여당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악재를 지금 파고든다 그러는데 그중 한 모습이 바로 이걸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순신 아들 문제 관련 청문회가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걸 결정을 한 거예요. 야당 단독 의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거 일방 처리는 국회 흑역사. 이거 흑역사다. 그리고 퇴장해버렸어요. 오늘 요 상임위에서. 그리고요. 여기 보면 민주당은 단독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31일 개최가 됩니다. 이건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오늘 국회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학폭을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우리 법안과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하자. 저 100%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얼마나 이게 참 파렴치한 그런 행동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만약에 피해자가 또 한 번의 2차 가해를 느끼고 있다면 저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상당히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파렴치하게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른 이 학생이 정말 대학도 잘 다니고 했는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런 것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조정에 의결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이 전례 없는 일부터 그리고 7시 54분에 의원실에 전화로 통보하고 제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문자를 받은 시간은 8시 2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사실상 오지 말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건 조정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민주당 교육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에 또 다른 흑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무슨 저기 5분 대기 줍니까? 호출하면 바로 가서 회의하고 그래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셨는데 행정실을 통해서 제가 행정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원실에 전화한 결과 이태규, 김병옥 두 분 의원님들이 불참하겠다 하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정순신 변호사,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이 됐다가 이제 철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러난 상황에서 꼭 청문회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보자면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으로 보자면 이미 스스로 사퇴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더더구나 때리고 괴롭혔던 가해자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 그리고 거기로부터 피해를 받던 사람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결국은 중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비단 정순신 변호사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한 청문회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해자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어떤 모욕주기라든지 무슨 완전히 이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학교 폭력을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철저하게 제도적 보완책,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좀 둘러보는 그런 계기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이 되는 청문회라면 우리 사회 학교 폭력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의 그늘로부터 눈물 흘리는 피해자와 그 부모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고 이왕에 완벽한 이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좋다. 이참에 정청래 의원 아들 학폭 의혹 이것도 청문회에서 다뤄보자. 이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모 의원 아들까지도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물타기죠. 본질을 흐리고 핵심을 흐리는 것이죠. 저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아들까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은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학교 폭력은 진짜 대한민국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근절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은 분명한 사안이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폭 금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3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갖고 오는 안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부족할 때 청문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학폭을 문제를 지금 건절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면은 정순신 전 본부장에 대한 그리고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본부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또 이 사람을 임명한 또 윤석열 어떤 정부의 인사의 잘못이다. 이런 어떤 연결고리로 이제 가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준비했던 것은 그 3월 말 이후에 좀 대상자를 지금 현재 그 제주도라든지 또 광주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건을 다 묶어서 뭐 정청래 그 아들 사건도 그렇고 다 묶어서 다 그 최대한 이제 묶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정순식 그 전 본부장 아들 했을 때 그 당시 담당 그 교육청이었던 강원도 교육청이라든지 유은혜 장관이라든지 당시의 어떤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다 유은혜 장관까지 불러서 한번 하자. 종합적으로 봐야지 되지 않겠나. 증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던데요. 이건 뭡니까? 뭐 그 문제도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학교 폭력 건절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봐야 되는데 꼭 지금 정수식 본부장만을 집어서 하는 것은 그러면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묶어서 한꺼번에 하자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지금요? 3월 말 이후 교육부의 종합 대책 이후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30일 열리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니까요. 증인 이런 것도 합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독을 처리했으니까 그냥 채택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21대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정말 글자가 더 더불어 예. 민주적인 절차로 나가야 되는데 예. 정말 당명을 진짜 무색하게 예. 정말 단독으로 지금 검수완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회 선진화법에서 정한 이런 어떤 안건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지금 입법을 통과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서 그런 점들이 지금 21대 국회 가장 저는 큰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발언기를 드려야겠는데 1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당 이름만 더불어지 왜 더불지는 않느냐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국회라는 것이 이제 그 오래된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야 사이에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예. 그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 청문회는 약간 불가피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렇게 진행을 하면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교섭단체 한쪽에 단독으로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끝끝내 단독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함께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상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뭐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오늘 나오신 전재수 의원님과 홍석주 의원님은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알겠습니다.